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 발표들이 많았고 FOMC 회의도 있었는데요. 네,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새롭게 2월이 시작되기도 했는데 2월 증시 전망 두 분이 간단히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2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월 이슈 보면은 제가 이제 뒤죽박죽으로 좀 PPT를 해놔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2월 정책 이슈에 주목하자. 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2월에는 정책 이슈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도 사람이라 네. 1월 되면은 바빠요. 신년회하고 막 바쁜데 2월쯤 되면은 정신 좀 차리거든요. 연말에 막년회 많이 하고 연초에 송년회 많이 하니까 신년회 많이 하니까 이제 막 정신없다가 2월쯤 되면 그래 올해 한번 정책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정책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자 2월에 이제 국내 증시 자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이 뭐냐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2월에는 아마도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하고 좀 키를 맞추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월에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현재 오늘이 약간 오늘 이제 TV 방송 하고 있는 오늘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시발점이 아닌가 수급이 꼬인 게 조금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그러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국내 증시 안 좋은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작년 말에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거든요. 공매도 네. 금지를 하니까 이제 화면을 한번 이게 이제 좀 다른 화면을 제가 좀 나중에 노란통배씨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텐데 1월달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5만 계약을 넘게 합니다. 거의 6만 개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못 하니까 네. 코스피를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못 갔어요, 사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한동안 계속 못 가다가 외국인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두드러 맞은 거죠. 두드러 맞았다가 이제 딱 이제 현 정부가 딱 봤을 때 이거 위험하다 생각한 거예요. 왜 위험하다 생각합니까? 왜 위험하다 생각하냐면 이거 총선 때 힘들겠다. 이 주가 지수로 힘들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 PBR 관련주 정책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다시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또 코스피가 올라오잖아요. 코스닥이 또 폭락해. 그러니까 하나를 살려놓으면 하나가 죽고 하나 또 살려놓으면 다시 하나가 죽고 이거 지금 무한반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거밖에 효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담당자들이 전 도대체 누군가 이게 전 너무 좀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진짜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정책만 하나 계속. 이제 이 다음 또 뭐 나올 줄 아세요? 이 다음에? 개인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코스닥이 지금 안 가고 있다가 오늘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또 코스닥 정책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코스피 또 밀려. 또 코스닥만 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키를 맞추려고 할 거다. 저는 이제 2월 달쯤에 아마 코스닥 관련주들의 세부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정책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올랐다고 우르르 해가지고 이거 추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목을 찍고 기다려야지 지금 올랐다고 추격하면 계속 고점만 맞고 코스피 갔다가 코스피 고점 또 잡고 코스닥으로 옮겼는데 또 나중에 코스피 손절당하고 또 코스닥 갔더니 거기도 고점. 이것만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딱 정확하게 딱 기다리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월 달에는요. 전 사실 이제 관심은 없는데 중국이 춘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설날이고. 네. 중국과 우리나라가 명절이 같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여튼간에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춘절 때 개인 관광으로 우리나라 좀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춘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하필 또 저 PBR이네요. 또
저 PBR 관련주예요. 예, 저 PBR 관련주고 이게 PBR이 한 0.74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 1이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춘절 관련 이제 춘절 관련주라고 하면 뭐 뻔하죠. 여행, 엔터, 레저 뭐 이런 거잖아요. 카지노 뭐 이런 거죠. 놀자주 주로 놀자주. 예, 놀자주인데 종목명은 땡땡땡땡땡. 예, 요거는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업이 사기꾼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희한하게도. 예, 사기꾼들이 주로 많이 언급하는 기업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갔는데 저는 한 요 정도 요쯤에는 거의 바닥을 잡지 않았나 싶어서 바닥이면서도 저 PBR에 2월 춘절 이슈까지 같이 엮여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3월에는 또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중국 양해가 있는데 네. 중국 양해가 있으면은 3월 초에 그러면 봐야 될까요? 2월 달에 준비해야 되고 2월 달에 다 준비해야 돼요. 중국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기분이 좀 나빠요. 왜 따라가려면 왜 중국을 따라가나? 우리 미국 좋아하고 저 알러브 아메리카 USA인데 저 USA 되게 좋아하는데 예, 메이드 인은 코리아지만 그래도 USA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총만 없으면 진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 가고 싶은데 사실 미국에 총 있어가지고 가기가 싫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자꾸 중국을 따라가는데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졌거든요. 지금 잊혀진 상태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지금 비공식 통로로 우크라이나 휴전을 제안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이거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그래서 저는 요거 재건 이슈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두 종목 땡땡땡땡땡땡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게 2월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요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에는 국내 증시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을 그려가면서 이번 한 주 역시도 단기적인 좀 낙폭 자체를 지금 많이 다시금 또 소화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비관론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네. 사실상 이게 뭐 우리가 하락 전환을 지금부터 폭격을 가하면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지금 이미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대에서의 실적 발표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엄격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림 자리값이라든지 바닥 구간에서의 실적 자체는요. 사실상 뭐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이미 이전에도 좀 예상할 만한 수치였던 거고 앞으로의 좀 뭐 가이던스랑 뭐 다음 분기 때 뭐 다다음 분기 때 괜찮아질 거야 이런 뉘앙스만 풍겨주더라도 앞에서 실적이 안 좋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메이저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나머지 섹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지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미 주가들도 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거죠. 이미 뭐 선반영됐다, 고평가되어 있다, 버블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와주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더라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10% 넘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은 종목들만 살아남고 그게 아니다. 실적도 안 좋고 뭐 가이던스 안 좋다라고 하면 막 13%, 15% 이상까지도 하락을 보여주고 일단 실적 좋은데 가이던스 안 좋다. 예상치 이제 앞으로의 컨퍼런스 콜에서 안 좋게 나와줬다. 이 정도 보여주면 7%에서 10%는 계속적으로 좀 낙폭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락을 준비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뭐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시금 충분히 고점은 갱신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네. 언제든지 지금 하락에 준비하고 가격 낙폭을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금 앞에서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너무 못 갔었던 움직임 흐름 자체가 나와줬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우리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와 주고 그리고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내려와 주면서 중간값에서 이제 좀 만나는 움직임 자체가 이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원래는 좀 기준 자체를 제가 좀 3월 말까지 좀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따가 이제 좀 얘기는 하겠지만 뭐 FOMC 결과나 이런 부분들 따라서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3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상반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하락한 만큼 또다시 재반등이 나와주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 자체가 올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좀 기업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이따가 가져갈 예정이니까 일단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3월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끝이 났는데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충격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FOMC 회의 리뷰와 향후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FOMC 연설문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자체는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제 금리 동결 이번 건은 좀 뻔했습니다. 이미 페드워치에서 데이터 자체가 이제 98% 거의 뭐 99% 이상 1월 달 자체는 시장 참여자와 연준 생각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지면서 금리 동결 자체는 거의 확실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뭐 금리 인하를 했다던가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근데 네. 당연히 거의 뭐 99%, 1% 미만의 확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결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이나 움직임 자체를 크게 확대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좀 중요했었던 내용들이 일단 좀 있었어요. 사실상 이 방송에서 저보다도 사실 먼저 우리 본부장님이 이미 몇 달 전부터 3월 달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부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2달 전 그 이상부터 이미 뉘앙스를 풍겨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안 나와줬다. 그리고 이번 1월 FOMC 결과에서도 그러한 내용 자체를 이제 재차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줬었던 거죠. 재밌었던 거는 정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없었고 3월은 적어도 동결이고 페드의 그 누구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강하게 풍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 데이터가 굉장히 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과 일주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는요 무려 금리 인하 확률이 73%로 계속 의지가 강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페드워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이랑 이 확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때 당시에는 70몇 프로, 80%까지 올라갔었다가 계속 시장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50%그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버텨줬어요. 결국에는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단 3월에는 없을 것이다. 3월에 금리 인하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건 아니에요. 3월에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 내용 자체를 조금 보기 희박하다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얘기가 사실 안 하겠다라는 의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못을 박다 보니까 드디어 30%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고 사실 20%대까지도 낙폭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동결 가능성이 70%, 80% 이상 넘어오는 게 맞는 건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단 QT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좀 속도 조절이나 논의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3월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일단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는 강하고 2% 목표 물가는 목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이제 다시금 재확인했었던 FOMC 연설문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제 닉 기자가 이번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12월 달에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파월이 거기서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가져가면서 예상을 틀리고 이번 1월 같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번에 비둘기적인 내용을 가져가면서 올 한 해를 잘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성명문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매파적인 뉘앙스가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연설 중에 굉장히 눈빛이 이제 안 좋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제발 좀 3월은 좀 얘기하지 마요. 대신에 연내에 금리 인하할 것 그리고 연준 위원들 또한 금리 인하 의견 자체를 지금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기자회견 주요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둔화, 고용 둔화 자체가 연준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나 고용 둔화가 나타나야 사실상 2%의 목표 물가를 도달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무 충격 없는 연착륙 그리고 이제 소프트 랜딩, 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도 있는데 저는 사실상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결과 자체가 경기 둔화와 고용 둔화를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지금 시장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인하 시점 결정할 것 이거는 파월 의장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번에 계속 금리 인상 시기와 동결 시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야. 한 번도 빠짐없이 연설에서 얘기했던 게 계속 지표나 나와주는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 판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3월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데이터가 오히려 인하를 가리킬 만한 데이터가 나와주면 혹시 단기간에 변동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을 가져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페드워치 데이터의 이 30%의 여지가 아마 여기서 조금 반영되었지 않나. 아니었으면 지금 20%, 10% 미만까지 떨어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일단 좀 정리할 만한 내용 자체는 이미 1월 달은 끝났고요. 3월 내용 자체도 동결 가능성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입김을 불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표나 데이터 자체는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어떠한 추세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한 달, 두 달간에 끌고 갈 만한 내용 자체는 조금 희박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그리고 3월 달 사실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내용 자체는요. 3월까지 현재 상황 자체 변동성을 좀 유지할 가능성 높고 추가 상승이나 급락 자체는 좀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다들 예측하셨는데 FOMC 회의 리뷰와 국내 관련주들 트레이딩 전략이 좀 바뀌었을까요? 네, 좀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12월에 그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제가 파월 의장이 잠깐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저걸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얘기를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방송에서 근데 역시나 한마디로 이런 거를 이제 좋은 말로는 선의의 거짓말이고 네. 왜 선의의 거짓말이냐면 그 얘기 때문에 연말에 증시 행복했거든요. 다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나쁜 말로 따지면 그냥 뻥카다. 아 진짜 파월이 왜 그럽니까 진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자 FOMC 회의 리뷰 왜 호들갑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1월 금리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12월까지만 해도 미 연준의 FOMC 회의 때. 근데 1월에 보니까 선문서 문구에서 추가 인상은 이제 아예 뺐어요. 지금 인하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인상 문구는 이제 좀 뺄 때 됐다. 이제 겁줘도 애들이 안 믿는다 이제는. 금리 좀만 더 하면 인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흥분하지 마라고 해도 이제는 안 믿는다. 금리 인상은 아예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타이트닝 바이어스라는 문구를 이제 뺐어요. 빼서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문구를 수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FOMC의 의의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추가 인상 문구는 사라졌고, FOMC 모든 참여자들이 향후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고 모든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금리 인하는 할 거다라는 그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근데 이게 좋은 FOMC 결과인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칼 전문가 얘기했지만 한 방이 뭐냐면 3월에는 없다. 근데 3월에 없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다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구가 좀 있었냐.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인 정상화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예, 그리터 컨피던스 해가지고 약간 좀 더 확신이 좀 더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이거 다시 오를 수 있다. 근데 요거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거는 좀 더 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구고요. 오히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FOMC였는데 반응은 희한하게 금방 나왔어요. 바로. 예,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 내용은 결국은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까 이제 칼리 전무관님 얘기해 주셨죠.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기준을 좀 제시를 했어요. 미 연준이 원래 기준이 뭐냐면 금리 인하 조건이 12개월 PC예요. PC. 그러니까 미 연준은 CPI 안 본다고 그랬죠. PC 기준으로 12개월 상승률 기준으로 2.5%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2%대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안정권이면 한 2.5%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2.5%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6개월만 따지면 12개월 따지면 너무 높고요. 6개월만 따지면 1.9%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개월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언제가 금리 인하 시점이냐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미 연준이 2.5, PC 2.5, 12개월 평균이 12개월 전체 합산이 2.5고 평균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6개월 평균이 지금 다음 장 넘겨보시면 현재 PC 6개월 평균이 0.40이에요. 0.40을 12개월로 한번 곱해보세요, 여러분. 산수가 안 되나요? 12개월 곱하면 4.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 물가 상승률이 4.8%면 금리 인하하기는 좀 약간 오바다. 예, 왜냐하면 미 연준이 PC 2%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월 평균 상승률이 최소 6개월이 0.2는 찍어줘야 돼요. 0.2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0.1을 찍어주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 속도로 봤을 때는 5월이에요, 이게. 이게 0.2, 6개월 평균이 PC 6개월 평균이 0.2가 나오려면 그럼 0.2가 나와야 12개월 하면 2.49 미 연준 2.5 기준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5월 정도는 가야 금리 인하가 합리적이지 않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현재 미 국채 2년물하고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 추이입니다. 금리 추이인데 지금 미국 정책 금리는 이제 변함이 없이 계속 동결인데 지금 동결하고 있죠. 지금 5.5에서 동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이 금리가 야 이제 인하할 거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쫙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죠. 이산이 아닌가 봐. 딴 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다시 살짝 올랐다가 5월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지금 금리 밀리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럼 결정적인 게 뭐냐면 5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갑자기 또 물가 급등하고 또 후티가 면티처럼 막 이렇게 아니 면티 하여튼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갑자기 또 더 난리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우리는 투자할 게 오히려 기회가 더 생긴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떤 걸 보고 싶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리츠 미국채 메리츠 미국채 10년물을 보시면 코드 번호가 61002입니다. 61002인데 요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5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회다 이거. 이거 지금 사야 된다 이거 여러분 5월에 금리 인하 막상 실제로요. 5월에 금리 인하를 막상 딱 들어가잖아요. 네. 폭등합니다. 이거. 오. 폭등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가 살짝 떨어지고 있죠. 근데 확실하게 미국채 금리가 꺾여버리려면 방향이 확실히 바뀌어버리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월에 금리 인하 만약에 됐으면은 이거 미리 올랐을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못 잡았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보다
아직 5월이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차근차근 모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미 국채 가격 올라가니까 그럼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화면 그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아까 맨 마지막 화면 보시면은 그 미 국채 금리가 2022년부터 쫙 올랐잖아요. 네. 쫙 올랐죠? 그럼 요만큼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거 반이라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떨어질 때는. 네. 그럼 미 국채 가격은 오르겠죠. 네.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2배 갑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못해도 한 100% 수익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다,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5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3월도 아니지만 지금 3월이 아니라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월에 할 거니까. 그럼 오히려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오히려 더 좋아야죠. 왜 호들갑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되게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예. 메리츠 미국채 10년물 ETN 여러분 코드 번호랑 투자에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걸로 수익 중에 있다 지금 현재 꽤 많이 수익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때라도 대세에 동참하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이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문자에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나갈 텐데요. 글로벌 증시가 실적 시즌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빅테크들의 실적이 우르르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정말 많은 빅테크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상적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빅테크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주요 실적 기업들 한번 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퀄컴이랑 애플,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좀 나왔었는데요.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수익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결과와 이제 좀 맞물리면서 하락장이 좀 연출됐었을 때도 주가를 방어를 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어떻게 보면 다시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잘 버텨줬다. 일단 이번 실적은 지금 일단 좀 나름 잘 넘어간 모습이고요. 이전 날이랑 일단 좀 비교를 해서 일단 차트를 일단 좀 같이 보시면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워낙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440달러대까지 유일하게 지금 상승 자리값이 또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 가져갔었던 거 충분히 지금 소화시켜 주면서 400대 이상 자리값 계속적으로 좀 안착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10%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를 지켜줄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좀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 상관 예상치보다 지금 좀 상회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이랑 이제 광고 수익, 검색,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감소를 했었던 모습이었었는데 가이던스까지도 지금 일단 그렇게까지 이제 좀 좋지는 않았었던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프리장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프리장에서 빠지면서 이러한 갭락 움직임 자체를 보여줬었고요. 실적 때. 그러니까 이제 어닝 같은 경우는 EPS 그리고 이제 총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플러스를 그려준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좀 아쉽죠. 일단 갭락 자체 가져가면서 무려 7.5%나 낙폭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우리 녹화하는 시점 어제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 네. 시간 기준으로 메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인스타와 우리 페이스북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검색이나 이러한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들 자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구글에 이렇게 좀 악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슷한 그리고 이제 1인자가 아닌 2인자다 보니까 네. 매출의
악화를 조금 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메타 조금 오히려 이 구글과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 이번에 빅테크들 중에서 굉장히 좀 빛이 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어닝부터 일단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이번에 EPS 총 매출 나쁘지 않게 좋은 흐름 자체 지금 가져간 모습이죠. EPS 이제 예상치보다 10% 넘게 보여준 모습인데 자 일단은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까지 지급 시작을 가져가고 네. 자사주 매입까지 가져갔어요. 네 가지 지금 가장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치트키를 다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장 마감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어제 장에서는 1.1%밖에 상승을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새벽 6시 이후에 실적이 발표고 지금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죠. 그러면 이 프리장 애프터마켓에서 그럼 막 또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시외 거래로 지금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제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지금 450달러를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야간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등락폭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호가 공백을 가져가면서 갭을 띄우면서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데이터상 지금 좀 분석하는 자립값 자체는 한 464 정도를 좀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청산 타임을 좀 보셔도 괜찮고 무려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프리장 기준으로 15%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본장 기준으로 1시간 정도 흐름 자체 더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좀 지켜보다가 청산 타임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대신에 지금 좀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이미 네. 금요일 시장 자체를 좀 대응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미리 알고 계셨다, 노란톡방에 좀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브리핑 같은 거 좀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이번 거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 데이터 내용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모든 실적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 지금 방송 시간이 네.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 자체는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일단 좀 정리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여줬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다음 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하회를 보여주면서 계속 주가에 대한 지금 하락폭이나 급락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대의 낙폭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퀄컴 역시도 제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원픽 종목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정말 말 그대로 한 30% 이상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값 기준으로 계속 고공행진 가져가다가 퀄컴 역시도 실적 예상치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문제 대두와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지금 단기적인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중국 매출에 좀 대폭 하락이 있었어요. 이제 네. 거밍치라는 애플 전문 이제 애널리스트가 30%에서 지금 한 40% 이상 올해 이제 아이폰 매출 자체가 중국 내에서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져갔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주가적인 내용 자체에서 확실히 지금 이번 실적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유럽이나 일본 등의 이제 매출로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많이 상세를 지금 시켜준 모습이고요. 맥 등의 이제 기타 물품이랑 이제 서비스 매출 자체는 좀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자 시장에서 나름 버텨준 모습이었었지만 프리장 기준으로 일단은 오히려 지금 3% 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낙폭을 다시금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일단은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러주는 자리값 대신에 뭐 급락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일단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금 현재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들 단기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석을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상 또 강력하게 매도세로 계속 10% 뭐 20% 이상 더 빠지는 추세로 넘어가기보다는 현재 구간대 유지 혹은 다시금 단기 반등 수준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보유자 아니신 분들은 일단 좀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조금 자리값 제가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이 타이밍 완벽하게 제가 올해 안으로 테슬라에 대한 타점이나 이제 자리값 내용들 자체를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빅테크들의 주가 전망 잘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나 한번 볼게요. 뜯어나 한번 보는데 자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마소. 야, 자 마소. 옛날에 마소가 애플하고 PC 대전을 했었어요. 네. 마소와 애플이 운명을 건 PC 대전을 붙었는데 그때 마소가 대승을 거뒀죠. 그때 애플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애플이 나중에 다시 스티브 잡스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다시 애플과 마소가 다시 한번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일이었고요. 근데 지난달 다시 마소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근데 전 세계는 비공식이에요. 네. 전 세계는 공식적인 1위는 마소인데 비공식적으로 따지자면 마소보다 더 큰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아람코라고 사우디 왕자님들이 갖고 있는 회사. 석유 재벌 빈살만 왕자님이 갖고 있는 회사. 이 아람코가 사실은 전체 평가가 정확히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3조 달러는 그냥 가볍게 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소가 3조 달러를 넘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애플 마소 대전에서 결론은 또 마소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제 애플 치고 시가총액 1위를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620억 달러, 예상치가 611억 달러인데 이거 살짝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괜찮겠죠? 근데 EPS가 2.93달러, 전년 대비해서 17.6% 매출액 증가, EPS는 33%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보조적으로 잡은 바람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완전히 제끼고 시가총액 1위를 질주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이 실적이 쇼크 나왔어요. 쇼크 나왔는데 구글은 광고 매출액이 기대치 하회하면서 쇼크. 그러면서 구글이 좀 많이 밀렸고요 주가가. 그 다음에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애플이 4분기 실적이 1,195억 달러 매출액 기록했거든요. EPS는 주당 EPS 2.18달러. 예상치 다 넘었습니다. 근데 애플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느냐? 네, 중국에서 13% 감소했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이폰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팔리겠습니까 과연? 중국의 이게 국뽕 전략. 우리나라 거 쓰자. 애플 쓰지 말자. 요 국뽕 전략 때문에 지금 아이폰이 좀 안 되고 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게 애플이 결국은 다른 데서 다 이기고 있고 중국은 아마 자기들끼리 중국은 자기만의 세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을 따로 떼서 지구 밖으로 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만들의 세상이니까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튼 애플이 요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액 감소가 조금 이제 우려가 돼서 좀 밀렸고 아마존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아마존도 지금 분기 매출액이 14%나 증가하면서 아마존이 괜찮은데 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아마존 다 괜찮거든요. 정말
단 괜찮은데 그 아마존의 제프 베소스의 전 와이프님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좀 문제다. 그분이 아직 팔 주식이 한 40조원 더 남아가지고 예, 한번 이혼하셨더니 전 세계 1위 부자가 되셨어요. 여자분은.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프 베소스가 좀 이렇게 좀 결혼 생활 잘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그 이혼하셔가지고 일단 그 제프 베소스의 전 와이프분께서 지금 계속 아마존 주식 팔고 있는데 한 몇 조 원 지금 팔았어요. 근데 그 정도 팔았으면 안 팔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더 팔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네, 아마존이 현재 그런 상태의 악재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메타는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4분기에 401억 달러 나왔고 EPS가 5.33이면 와 이 EPS 이거 4점 후반대도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5.33이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메타가 지금 그러면서 메타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아마 오늘 미국장에서 아마 메타 급등할 것 같은데 메타가 이제 개발 부서 중에 리얼리티 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매출액 10억 달러 기록했는데요. 리얼리티 랩이 뭐냐면 메타버스. 메타가 원래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잖아요. 옛날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네. 여긴데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겠다 해서 이름 메타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되고 있다. 추가 배당하고 500억 자사주 매입해서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글로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저는 AI 반도체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I 관련주 중에는 이 종목 땡땡이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 정말 좋은 AI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실적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 보셔야 될 것 같고 클라우드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수익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클라우드 관련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땡땡땡에 집중하자.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듣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 여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자리값 매수 체결. 자, 49자리값 퍼팅. 저 변동성 충분히 보여줬고, 자, 719간 일단은 35자리값 나와주긴 했는데 더 봐야죠. 요거는 딱 밴드 상단 부근. 자, 15,739 1차 청산입니다. 자, 39자리값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자, 여기서 미리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돌파 자리값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수익전은 확실히 가져왔죠. 자, 당연히 본전은 달아놓고 봐야 되겠죠. 자, 추세가 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치 수준만큼 넘어왔고요. 여기 구간대 강력한 지지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16,000대까지 날아가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64는 깨야 되겠죠. 자, 돌파 자리값 나와줬고요. 좋습니다. 자, 72까지 자 상승 보여줬고, 자, 여기 구간대는 일단은 자 39자리 값은 확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9자리 값 그냥 올총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799자리 값 15,799 올총대기. 자, 터치 나왔습니다. 자, 120T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0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21자리 값 퍼팅. 자, 391자리 값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25자리 값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자리 값 잡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1자리 값. 자, 본절네. 거보다 이거 5분 마감까지만 보겠다. 자, 본절 잡아놓고 자, 1분 30초 움직임까지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저점 뚫어줬습니다. 자, 91자리 값. 자, 400불 확보. 자, 400불 확보 자리값 가져왔고요. 자, 최대치 일단은 71까지만 욕심 내볼게요. 자, 17,371 일천대기. 더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전저점 살짝 깨는 움직임까지는 바라보자. 자, 72 터치 71까지 좋습니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1자리값 매수해결. 자, 489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15자리값이 올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575 올청재기. 자, 1차 청산 없이 같이 바라보는 자리값 75 구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반등 75자리값 올청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3분 캔들. 자, 반등 자리값 나쁘진 않습니다. 50까지. 자, 55까지. 자, 30씩 이상 나와준 모습. 자, 올청 관점입니다. 1차 자리값이면서 올청. 자, 71까지 반등. 자, 75 터치 좋습니다. 자, 5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3주, 4주 전서부터 이 지금 70 초반이나 낙폭 자체 가져왔을 때 지금 78달러대까지 지금 일단 단기적인 자리값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를 굉장히 크게 일단 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78 구간대에 터치하자마자 그대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전부터 이미 3주 전부터 이 방송 계속 돌려서 한번 봐주시면 맨 마지막에 이 투자 전략이 있는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78에 대한 차트 이제 가져갈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상승폭을 충분히 보여주고 지금 일단 낙폭까지 보여준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재 구간대에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닥 자리값을 이탈하는 강한 매도세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사실상 뭐 겨울이나 뭐 난방류 뭐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영향 자체는 많이 적고요. 지금 일단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조금 단기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를 좀 담아가고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관망하면서 현재 자리값의 유지와 상승과 하락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움직임 보고 나서 그 다음 자리값에서 일단 좀 데이터 내용 해석을 좀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좀 중요한데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전에 제가 이제 2000 초반대까지 낙폭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2000까지는 터치를 좀 못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0 자리값까지는 못 보여주고 나서 지금 단기 반등 자리값인데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2100 구간 자체의 이제 재터치 이후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좀 매서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세 자체를 굳이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상 조만간 나와줄 수 있는 큰 폭의 하락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일단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골드 추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으로는 매도 관점 해석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 FOMC 회의 결과까지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차트상 지금 딱 보시면 선물 차트가 이렇게 호가 공백을 가져가면서 갭을 띄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23시간 유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갭을 띄워도 거의 티가 안 나는 수준의 이제 변동성인데 이렇게 티나는 움직임을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보여줬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제 좀 구간대 변동성이 큰 횡보 장세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동안에 근 한 달 정도는 이러한 움직임 추세 자체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 제가 4달러대 딱 예상을 했었던 구간대 조금 못 가고 나서 다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3.8 구간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다시금 4달러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